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정말 진짜 오랜만에 업로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녹음을 시작하면서도 오늘 녹음은 좀 만족스럽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해봅니다. 사실 그동안 몇 번 녹음을 했었는데 제 마음에 쏙 들게 되질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편안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 죄송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예전처럼 꾸준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라 이야기이고요. 오늘은 17챕터 17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네. 이튿날 오후, 대가족 아이들은 인도 신사의 서재에 앉아 인도 신사를 즐겁게 해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었다. 인도 신사는 요즘 마음을 졸이며 지냈는데 그날은 뭔가를 기다리느라 안절부절 못했다. 카마이클 씨가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날이었던 것이다. 카마이클 씨는 한 주, 두 주 계속 기간을 느리며 모스크바에 머물렀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 러시아인 가족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확실히 찾은 줄 알고 그 집에 갔더니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아무리 해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모스크바에 남아 기다리게 되었다. 캐리스퍼드 씨는 편안히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아있고 자네트는 그 옆 마룻바닥에 앉아있었다. 캐리스퍼드 씨는 자네트를 무척 예뻐했다. 노라는 발판에 앉아있고 도널드는 호랑이 가죽 양탄자에 붙어있는 호랑이 머리에 올라앉아 있었다. 도널드는 거칠게 말 타는 신용을 했다. 자네트가 말했다. 이랴 소리가 너무 커. 편찮으신 아저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왔는데 그렇게 떠들면 안 돼. 너무 시끄럽죠, 아저씨? 캐리스퍼드 씨는 자네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대답했다. 아니란다. 시끄러워서 생각을 많이 못하니까 오히려 잘 됐다. 도널드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턴 조용히 할게요. 저희들 모두 생쥐처럼 조용히 있을게요. 자네트가 말했다. 생쥐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 봤니? 도널드는 손수건을 고삐 삼아 잡아당기며 호랑이 머리 위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도널드가 신나게 말했다. 생쥐들이 많이 모이면 그럴 거야. 한 1000마리쯤 모이면? 자네트가 엄하게 말했다. 생쥐 5만 마리가 모인다 해도 그렇게 시끄럽진 않겠다. 게다가 우린 생쥐 한 마리만 있는 것처럼 조용히 있어야 한단 말이야. 캐리스퍼드 씨는 껄껄 웃더니 다시 자네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었다. 자네트가 말했다. 아빠는 금방 오실 거예요. 지금 찾고 있는 여자아이 이야기 해도 돼요? 캐리스퍼드 씨는 지친 표정으로 이맛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지금은 그것 말고 다른 이야기는 못할 것 같구나. 노라가 말했다. 저희는 그 애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요정 아닌 공주님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어요. 왜? 캐리스퍼드 씨는 대가족 아이들이 상상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름을 조금은 잊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자네트가 냉큼 대답했다. 요정은 아니지만 큰 부자가 될 테니까 꼭 요정 이야기에 나오는 공주님 같을 거예요. 처음에는 요정 공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딱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노라가 물었다. 그의 아버지가 친구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돈을 모두 쏟아부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돈을 다 날린 줄 알고 도둑이라도 된 것 같아 달아났다는 게 사실인가요? 자네트가 얼른 끼어들었다. 도둑은 아니었어. 캐리스퍼드 씨는 자네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도둑은 아니었지. 자네트가 말했다. 그 친구분이 가엾어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일로 가슴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넌 정말 이해심이 많은 아이로구나, 자네트. 캐리스퍼드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자네트의 손을 꼭 잡았다. 도널드가 다시 소리쳤다. 아저씨한테 거지가 아닌 여자아이 이야기 해드렸어? 예쁜 새 옷 입은 거 말씀드렸어? 어쩌면 누군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낸 건지도 몰라. 자네트가 소리쳤다. 마차다. 문 앞에 섰어요. 아빠예요. 아이들은 우르르 창가로 달려가 내다보았다. 도널드가 말했다. 정말 아빠다. 그런데 여자애가 없네? 캐리스퍼드 씨는 일어나려고 애쓰다가 도로 털썩 주저앉았다. 캐리스퍼드 씨가 한탄했다. 소용없어. 제 몸 하나 못 추스리다니. 카마이클 씨의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안 돼, 얘들아. 아저씨랑 아빠가 이야기를 나눈 뒤에 들어오렴. 람다스한테 가서 놀아라. 문이 열리고 카마이클 씨가 들어왔다. 카마이클 씨는 예전보다 얼굴빛이 좋아지고 신선하고 건강한 분위기를 몰고 들어왔다. 하지만 캐리스퍼드 씨와 악수하면서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눈빛을 보자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캐리스퍼드 씨가 물었다. 어떻게 됐나? 러시아 부부가 입양했다는 그 아이는? 대답은 그 아이는 우리가 찾던 아이가 아니었네였다. 카마이클 씨가 이어서 말했다. 크루데위 딸보다 훨씬 어려. 이름은 에밀리 카류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았네. 러시아 부부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네. 그 순간 캐리스퍼드 씨가 얼마나 지치고 불행해 보였는지 카마이클 씨의 손을 잡고 있던 손이 툭 떨어졌다. 캐리스퍼드 씨가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군. 그럴 수밖에. 안 깨나. 카마이클 씨는 자리에 앉았다. 카마이클 씨는 이 불행한 사람이 조금씩 좋아졌다. 카마이클 씨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했으며 유쾌함과 사랑에 둘러싸여 살았기 때문에 캐리스퍼드 씨처럼 몸도 아프고 외로우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안의 명랑한 아이 목소리만 들려도 그렇게 쓸쓸하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가슴속에 늘 자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을 품고 사는 건 너무 괴로워 보였다. 카마이클 씨는 명랑하게 말했다. 자, 앞으로 찾으면 되지. 하지만 캐리스퍼드 씨는 초조하기만 했다. 당장 시작해야 하네.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좋은 생각 있나? 어떤 거라도 좋으니 말일세. 카마이클 씨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망설이는 듯 생각에 잠겨서 방 안을 걸어다녔다. 이윽고 카마이클 씨가 말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네. 사실 도보에서 기차로 오는 동안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네. 뭔가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있을 걸세. 그래, 어딘가에 있겠지. 지금까지 우린 파리의 학교를 찾아다녔어. 이제 파리를 포기하고 런던을 찾아보세. 그게 내 생각이네. 런던을 찾아보는 것. 캐리스퍼드 씨가 말했다. 런던에도 학교는 많네. 그러고는 뭔가 생각난 듯 움찔 놀랐다. 우리 집 옆에도 학교가 하나 있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가장 가까운 이유부터 찾아봐야지. 캐리스퍼드 씨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거긴 없을 걸세. 그 학교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네. 학생은 아니야. 도저히 크루의 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이 까맣고 의지할 곳도 없는 아이라네. 어쩌면 바로 그 순간 마법이, 아주 근사한 마법이 다시 힘을 발휘했는지도 모른다. 정말로 마법의 힘인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람다스가 주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데도 들어왔겠는가?
람다스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검고 빛나는 눈에는 은근히 흥분한 기색이 감추어져 있었다. 람다스가 말했다. 주인어른, 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른께서 가엾어 하시던 아이 말입니다. 원숭이가 어제 또 그 아이네 다락방으로 달아나서 원숭이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잠깐 있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주인어른도 즐거워하실 것 같아서요. 카마이클 씨가 물었다. 그 아이가 누군가? 캐리스퍼드 씨가 대답했다. 아까 말한 아이라네. 학교에서 일하는 아이. 캐리스퍼드 씨는 람다스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그래, 만나고 싶구나.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고는 카마이클 씨를 돌아보며 설명했다. 자네가 떠나 있는 동안 나는 괴로워서 어쩔 줄 몰랐네. 길고 어두운 나날들이었지. 람다스한테서 그 아이가 고생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도와줄 재미있는 계획을 짰다네. 유치한 짓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뭔가 계획하고 생각할 거리가 생겨서 다행이었네. 람다스처럼 민첩하고 발소리가 안 나는 하인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계획이었지. 그때 세라가 들어왔다. 원숭이는 세라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세라한테서 떨어지기 싫은 게 분명했다. 원숭이는 세라의 목에 매달려 끽끽거렸고 세라는 인도 신사의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흥분해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세라는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네 원숭이가 또 도망쳤어요. 어젯밤에 제 다락방 창가에 왔길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늦은 시간이 아니었다면 바로 데려다 주었을 거예요. 아저씨가 아프시니까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게리스퍼드 씨가 움푹 들어간 눈으로 호기심에 차서 세라를 바라보았다. 게리스퍼드 씨가 말했다. 그래, 정말 고맙구나. 세라는 문가에 서 있는 람다스를 쳐다보고 물었다. 저 인도 하인한테 주면 되나요? 게리스퍼드 씨는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인도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았지? 세라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원숭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아, 전 잘 알아요. 인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게리스퍼드 씨가 얼굴빛이 싹 변하면서 벌떡 일어나 앉는 바람에 세라는 깜짝 놀랐다. 인도에서 태어났다고? 이리 와보렴. 게리스퍼드 씨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세라는 캐리스퍼드 씨가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 캐리스퍼드 씨의 손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세라는 가만히 선 채 초록빛을 띤 잿빛 눈동자로 이상하다는 듯이 캐리스퍼드 씨의 눈을 마주 보았다.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캐리스퍼드 씨가 물었다. 너, 이 옆집에 사니? 네, 민친 선생님 학교에서 살아요. 하지만 넌 학생은 아니잖니. 세라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감돌았다.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 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왜? 처음에는 학생이었고 특별 기숙생이었는데 지금은 학생이었다고? 지금은 뭔데? 다시 세라의 입가에 묘하게 슬픈 웃음이 어렸다. 저는 설거지방 하녀의 방 옆에 있는 다락방에서 자요. 요리사 심부름을 하러 다니고요. 요리사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지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가르쳐요. 캐리스퍼드 씨는 기운이 없는지 의자에 기대면서 말했다. 카마이클, 자네가 물어봐주게. 나는 못하겠네. 상냥한 대가족 아버지는 아이들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세라는 카마이클 씨가 격려하듯이 상냥하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보니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지 알 수 있었다. 카마이클 씨가 물었다. 처음에는이라니 무슨 뜻이니 아가? 아빠가 저를 처음 학교에 데려가셨을 때요. 아빠는 지금 어디 계시니? 세라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돌아가셨어요. 돈을 모두 날린 탓에 저한테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돌보아줄 사람도 민친 선생님한테 돈을 내줄 사람도 없었어요. 캐리스퍼드 씨가 큰 소리로 재촉했다. 카마이클! 카마이클! 카마이클 씨는 재빨리 목소리를 낮추어 그러다간 아이가 겁먹는다네 하고 말하고는 다시 세라에게 물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살게 되었고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구나. 그렇지? 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돈도 없고 친척도 없었죠. 캐리스퍼드 씨가 숨을 가쁘게 쉬며 끼어들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돈을 날렸지? 세라는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아빠가 날린 건 아니에요. 아주 좋아하는 친구분이 있었죠. 아빠는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친구분이 아빠 돈을 가져갔죠. 아빤 친구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게리스퍼드 씨는 숨을 더욱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 친구는 일부러 해를 끼친 게 아닐지도 모르잖니. 어쩌면 실수였는지도 모르잖니. 세라는 자신의 차분한 말소리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들리는지 깨닫지 못했다. 알았다면 분명히 캐리스퍼드 씨를 위해 좀 더 부드럽게 말했을 것이다. 아빠는 그 일로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죠. 캐리스퍼드 씨가 물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어서 말해보렴. 세라는 조금 놀라서 대답했다. 아버지 성함은 랄프 크루예요. 크루 대위요. 인도에서 돌아가셨어요. 캐리스퍼드 씨가 헬쑥한 얼굴을 찌푸리자 람다스가 얼른 달려왔다. 캐리스퍼드 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카마이클, 이 아이가 그 아이네. 바로 그 아이. 순간 세라는 캐리스퍼드 씨가 죽는 줄 알았다. 람다스는 주인의 입에 약병을 대고 물약을 몇 방울 흘려넣어 주었다. 세라는 몸이 떨렸다. 세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카마이클 씨를 바라보았다. 세라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제가 누구라고요? 카마이클 씨가 말했다. 이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 친구란다. 겁내지 마라. 널 2년 동안이나 찾아다녔어. 세라는 이마를 짚으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꿈을 꾸듯이 속삭임처럼 조그맣게 말했다. 전 계속 민친 선생님 학교에 있었어요. 바로 벽 너머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은 그 인도 신사가 세라를 찾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알면서 읽는데도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어요. 보이시려나? 털이 막 섰는데 바로 그 아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희 아빠 이름은 랄프 크루입니다. 크루 대위예요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소름이 쫙 돋네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실 세라가 2년 동안 고생한 것도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빠의 친구 인도 신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책감과 그리고 아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 그리고 친구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 실패고 뭐 다시 돈을 찾았고 이런 거랑은 별개로 그 인간적인 그 죄책감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분도 건강한 분이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친구가 죽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만한 큰 그런 일들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됐잖아요. 실제로 건강하던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몸이 아프고 정말 그게 병으로 오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갔는데 아무 뭐 이유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몸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안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그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이에요. 오은영 선생님 다들 아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분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강연은 제가 꼭 이렇게 보는 편인데 선생님께 어떤 그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평안한 마음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긴장되고 안 좋은 힘든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과제나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의 능력치를 충분히 발휘해서 해내기도 해결해내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불안도와 긴장이 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인데 그래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평안한 마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지요. 자기 절제력 혹은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을 좌우하는 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대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녹음을 좀 힘들어 하기도 했고, 마음처럼 쉽게 녹음이 되지도 않았고, 이 말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슬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그 계기 제가 몇몇 영상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골라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중국에서 잠깐 지내면서 남편 따라서 주재원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저는 항상 좀 안정되고 변함이 없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좋아하는 굉장히 안전을 추구하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 생활을 하게 되면서 좀 심한 향수병과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장애를 제가 겪게 됐어요.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극도의 극한의 그 불안과 긴장과 강박 속에서 좀 힘든 시간을 꽤 오래 보냈어요. 거기에 있는 동안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열심히 했었던 카스를 보면 뭐 여기저기 좋은데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 있는 거고 또 주재원 신분으로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데는 많이 다녔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가볼 수 없는 그런 좋은 호텔들, 특히나 제가 있었던 곳은 상해이기 때문에 상해는 사실 한국보다도 그 외국의 자본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더 다양하게. 그래서 아무튼 유수의 호텔들도 많이 다니고 뭐 관광지 아무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카스를 보면 웃고 있지만 좋은 곳에 앉아 있지만 나 이때도 진짜 심장 미친 듯이 뛰고 진짜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는데 고층이었거든요. 정말 웃고 있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때 그 불안했던 감정들이 저는 고스란히 다 느껴져요. 한순간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진심으로 마음이 푹 놓이고 릴렉스가 됐던 순간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또 한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안하게 좀 신경정신과를 다닐 수가 있게 됐었죠. 뭐
많이들 다니시는 곳이고 별 문제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드려봅니다. 근데 그때 물론 정신과에 다니면서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장 저에게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은 익숙한 나라 한국에 오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내 아이가 뭐 위험하거나 힘들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다 보니까 서서히 제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원인은 정말 내가 너무나 낯설은 환경에 놓여졌었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 상담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고, 왜냐면 다니면서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국에 살면서 나아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다행히 상담을 몇 번 하고 또 제가 한국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한 번의 어떤 불안장애와 강박을 느끼고 보니 이 불면의 밤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 곳이 그 밤에 없다는 것이, 물론 저는 뭐 밤늦게도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찾아가고 기도 부탁드리고 뭐 너무 힘들 때는 그 집에서 자다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민폐죠. 근데 제가 너무 죽겠으니까 사실 민폐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너무 죽겠다는 생각에 내 고통에 몰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제가 한국에 정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주변에 공황장애나 주변에 불면증이나 힘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아지고 편안해지고 나니까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 근데 그 유튜브의 그 목적, 취지가 무엇이냐면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나는 물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분들이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는 내 오디오 채널을 통해서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가 됐던지 간에 이유가 있어서도 불안하고 사실은 없어서도 불안하거든요. 불안장애는. 그래서 그 밤이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분들에게 그 새벽 미명이 오기 전까지 이런저런 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좀 잠깐이나마,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시름이나 불안이나 강박이나 공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소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면 제가 영상미나 편집이나 뭐 더 많은 어떤 것들에 신경을 썼겠지요. 근데 그럴 여력이 물론 없기도 하고 능력치가 안 되기도 하지만 뭐 돈을 벌 목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랬는데 여기저기 출판사에 이제 컨택을 해서 제가 책을 선택하고 이제 그 저작권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제가 읽게 되는데 어, 당연한 말이겠지만 출판사에서는 사실 전 부분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책은 아예 안 되는 책도 있고요. 대부분의 책들은 뭐 몇 퍼센트만 읽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명확하게 딱 정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서 이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제가 인간적인 욕심이 자꾸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요. 그 인간적인 욕심은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그 생각했던 취지대로 아픈 시간대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댓글 남겨주는 시간대를 보면 새벽 3시, 새벽 4시 이래요. 그 시간에 그분들이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다는 거는 뭔가 불멸의 밤을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불멸이래. 불면의 밤을 보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술하고 집에서 요양 중에 듣고 있습니다. 뭐 육아하면서 읽고 싶었던 책이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귀로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물론 행복한 상황에서 행복하게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지만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제 채널을 들으시면서 잠깐이나마 30분이라도 40분이라도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편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보람됐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사실 제가 더 꾸준히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어요. 아프신 분들 기다리시지.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기다리실 거야. 이런 마음. 근데 특히나 그분들이 그 연재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될까? 너무 기다렸어요. 뗐을 뻔했어요. 언제 올라오나 기다렸습니다. 막 이런 말씀 하시면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제 오디오 채널만 들으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 다른 오디오 채널 들어보시면 사실은 이 긴 책 중에 거의 한 두세 챕터, 네 챕터 요 정도만 읽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물론 그렇게 들으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제가 듣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숭덩숭덩 빠지기는 하더라도 제 채널처럼 드라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다음 편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마 더 재밌게, 그러니까 더 몰입이 돼서 내 힘듦을 이렇게 좀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욕심이 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적인 욕심이 났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넘치게 읽게 됐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좀 맞춰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뭐 정말 제가 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그게 욕심이라면 욕심이겠다. 그래서 좀 업로드를 한 책을 굉장히 여러 시리즈로 하게 됐죠. 에이버니의 앤이나 뭐 레드먼드의 앤이나 알프스의 하이드도 그렇고 전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뭐 5-6챕터 빼고는 거의 다 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됐냐면요. 어떤 분께서 사실 한 분이 그런 게 아니셨어요. 굉장히 여러 분들께서 이걸 카테고리를 좀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책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17 다음 18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정렬을 해봤습니다. 제가 챕터별로, 책별로, 책 제목대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봤는데 한눈에 봐도 이게 한눈에 딱 보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레드먼드의 N 1, 2, 3, 4, 5, 6, 7, 8, 9, 10, 11 쭉쭉쭉쭉 있고 에이버니의 N 쭉쭉쭉쭉쭉 있고 알프스의 하이디 1권부터 쭉쭉쭉쭉 있고 딱 보는 순간 와 이건 누가 봐도 이 한 권을 너무 많이 자세히 다 읽었네.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저 오늘이 사실 이 업로드하고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사실. 너무 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누군가가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럼 네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 아니냐 폐지해라 그럼 저는 폐지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사실. 허락을 받아서 읽기는 하지만 처음과는 다르게 좀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을 읽어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좀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아무리 그 의지나 그 어떤 그 동기가 그러니까 뭐랄까 동기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좋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의 책을 읽어드렸던 그동안의 컨셉과는 다르게 그냥 한 책에서 읽을 수 있는 만큼만 읽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키다리 아저씨나 안내일기나 몇몇 권들은 아마 굉장히 제가 조금만 읽어서 업로드를 하고 끝 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컨셉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처음에는 그런 댓글이 달릴 때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 당시로서는 카테고리를 나눠보니까 너무 없어 뭐가 빈약해 처음이다 보니까 동영상이 얼마 없다 보니까요 이게 카테고리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한 책을 여러 번에 나눠서 읽기 때문에 책 제목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읽어봤자 그러니까 올린 영상은 16개인데 책 권수로 따지면 2권, 3권 이렇게 되니까 카테고리를 나누니까 너무 그 유튜브가 빈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고 회가 거듭될수록은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근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업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280여 분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자꾸만 불편한 제 양심, 이런 것들이 걸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고 정말 변명이지만 드려봤고요. 오늘로써 제 채널이 이제 폐지가 되고 제가 폐지를 하겠죠. 없어지면 누군가가 듣고 불편해해서 좀 안 좋은 댓글을 남겼나 보다. 그래, 근데 그게 맞는 수순이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제 의도가 좋고 제가 위로해드리고 함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솔직히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혼자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더 무거워졌어요, 마음이. 네.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그 댓글을 보는 재미도 너무나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된 말이지만 힘든 상황에서 듣고 위로가 되셨다는 분들의 그런 댓글이 저한테는 제가 살 수 있는, 저를 더 살게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되기도 했어요. 아마 제 채널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살아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응원 안 해주셔도 이해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조심하세요.